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가 오늘 오전 충남 당진의 한 병원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5살 때 간호사가 된다는 말에 싱가포르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3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만이 살아계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머니들에게 힘겨운 싸움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자그마한 기관이 있다. 최근 부산에서 한일 역사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성찰할지 고민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픈 역사일수록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안부 역사문화공간, 즉 역사문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가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에요. 이곳에서는 일반 기부 회원들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전화 기부해주면 이제 고맙다고, 후원해주면 고맙다고 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 이제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회원 모집, 이제 후원 회원 모집을 한다든가, 그다음 물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회의 자료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요. 또 시에 제출할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이쪽에서 사무를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전시 공간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각종 역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역사관과 이와 관련된 시, 소설, 그림, 영상 등 국내외 각종 문학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학관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곳은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오늘은 현정만 씨가 동아대학교 역사학과 홍순건 교수님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석영 교수님 강의, 일본군. 어떻게 괜찮나? 좀 낮았나? 이곳에서 부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주최하에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간단한 회의를 한다. 역사문학관 건립 부지와 재정난 및 운영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과거에 그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봤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오라는 것은 반성하고 끊임없이 그 반성하고 기억할 때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철저히 뿌리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또 그 과오를 잊어버리면은 또 다시 반복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런 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와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은 과거사 청산의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타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협정으로 타결된 과거사가 아니라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추궁해야 할 현실 과제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근데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절충하는 거예요. 우리 쪽의 입장, 저쪽의 입장 절충하는. 근데 그런 방식은 완전한 해결을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서로 조금씩 덮고 그냥 원만하게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시민운동이 그래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부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첫째, 역사문화관 설립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 둘째, 역사문화관이 들어설 장소 선정. 셋째, 역사문화관을 운영할 담당 주체로서 법인의 설립. 모금운동은 1차년 5억 원, 2차년 3억 원, 3차년 2억 원의 단계적 목표를 정해 추진하되 개인별 모금 액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소액 기부일지라도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3년 안에 10억을 모은다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았어요. 2년째인데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년에 뭐 3억씩 모은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이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관심도 좀 적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위안부 이제 이 할머니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든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를 기록하는 일, 전시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은 많이 동참할 건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안부 이제 피해자 역사문화관 건립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식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모금운동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있다 보다 듣다예요. 있다. 오늘 이곳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강연이 진행 중이다.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및 국제문화연구학과 강성현 교수님이 강연을 맡아주셨다. 대학생부터 교수님, 시민운동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강연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사진, 동영상, 문서들과 이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밤에 그 제가 샵 30 코리안 걸스 인 더 시티 경충성 내에서 30명의 조선인 위안부, 이게 위안부예요. 앞에 내용으로 위안부 여성을 총살했다. 내가 왜 이게 자꾸 왜 기뻐했냐면 앞에 다 위안부 여성들 죽었다인데 다 수동태문자 죽임을 당했다. 누가 죽였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결했다, 뭐 우폭으로 죽었다. 그래도 뭐 말할 수가 없는데 능동태문자. 그러니까 앞에 죽음은 최소한 통충성 내에서는 일본군이 죽였다는 거.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란 눈치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오점에 대해서도 짚어가며 아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을 강조한다. 다 아시는 거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일본 정부가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업자가죠, 사실. 아베 속내는 이미 몇 번 얘기했잖아요. 조선인 업자가 또. 우리가 일단 그 위안부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다고 하기는 뭐한데 그냥 이렇게 할머니들 그러니까 TV에 나왔던 그다음에 책으로 봤던 그 할머니들의 목소리만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유엔 기록이나 이런 기록으로 보는 그 위안부 문제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 잊혀져가는 진실, 역사 이런 걸 좀 더 정확히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 같은 걸.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전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소녀상의 상징적 건립을 넘어서서 실천적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에 부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화권 건립추진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실천적 행동이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의 거울이 되어 세계 여성인권사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산실이 되기를